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들은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그러한 견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견해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재산권, 여성의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할 권리, 그리고 아동과 노약자 보호, 성폭력 예방, 올바른 성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노동 환경의 개선, 이런 것들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나왔는데요. 여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남성 차별, 남성 혐오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또 이들을 지지하면서 한국 사회가 분열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들, 그리고 이 페미니즘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페미니즘을 악용해서 여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선민사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활동을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낸 걸로 보면은요, 사실 여성과 남성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태초에 출현한 그러한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죠. 이 단세포 생물은 자기 분열을 통해 가지고 개체수를 늘려나갔어요. 지구 환경이 변화되어지면서 자기 분열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둘이서 뭔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쪽은 유전자를 주는 그러한 세포가 되었고, 한쪽은 유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분열을 일으켜서 개체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세포가 생겨나게 됐지요. 유전자를 주면은 그거로서 역할을 끝내는 세포가 바로 수컷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자기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개체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세포가 암컷이 된 거죠. 이 수컷이 인간에게서는 남성이 된 것이고요. 암컷이 인간에게서는 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컷과 암컷 중에 어떤 것이 더 개체수를 늘려나가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수컷이죠. 수컷은 그냥 유전자만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컷은 그 복잡한 과정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불려나가는 데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암컷은 아무 유전자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게 됐어요. 수컷은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암컷이라고 하면은 어느 것에나 다 자기 유전자를 주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는 선택해야 되는 성인 암컷은 굉장히 가치 있는 성이 되었고, 또 선택을 받는 성인 수컷은 가치 없는 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들은 와서도 여성은 가치 있는 성을 갖고 있는 존재고 남성은 가치 없는 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가치가 높은 성을 갖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는 게 도화가 지나치다 보니까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권리를 갖다가 제약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은 보디가드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언제 움직여라, 어떻게 해라, 나오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그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보호받는 성인 여성도 남성의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는 여성들에게는 재산권도 박탈당하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이 하나의 자기 재산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도 제약받고 참여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성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근대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개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의 이 참정권, 선거나 이런 거에 참가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얻어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보호받는 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겪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오랫동안 또 육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그 기간 동안 남성들은 그 아이와 그 여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에서 어떤 일들은 여성들이 도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문제, 노약자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전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성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도 집안에서 여성들이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이 아동과 노약자 보호라든가 또는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올바른 성교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또 환경보호라든지 사회복지, 노동환경의 개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가 더 많이 주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해야 될 운동이 있죠. 그거 하나는 노동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생산 파트의 노동이 있고 생산 파트의 노동이 있습니다. 생산 파트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갖고 오는 것들이 생산 파트의 노동이겠죠.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하는 활동들은 다 생산 파트의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려면은요, 먼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옷도 빨아 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도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동자가 또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어서 키워내고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재생산 파트의 노동이라고 하죠. 가사노동이라든지 또는 애를 낳고 키우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재생산 파트의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자본가들이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생산 파트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가 어린아이나 여자들을 데려다가 주로 임금을 줘가면서 그런 노동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른 성인 남자를 데려다가 쓰다 보면은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생산 파트에 대한 비용까지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리고 어린 아이라든지 연약한 여자들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는 영국 정부에서 아이들 몇 살까지는 의무교육 해가지고 노동을 시키면은 처벌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에 대한 그런 법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가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어쩐다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자본가들을 갖다가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재생산 파트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그냥 약탈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재생산 파트의 노동에 종사하는 것들은 가치 없는 그러한 노동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이라든지 아이 낳고 키우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천시하게 되었고, 지금의 여성들까지도 그런 일들을 갖다가 천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세상에는 다 맞벌이 합니다, 남녀가. 그리고 아무도 재생산 파트의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따뜻한 가정도 망가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호받지도 못한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은 재생산 파트의 노동의 가치를 달라라고 하는 것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노동 환경의 개선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은 점점 묵살되었어요. 근데 사실 재생산 파트에 대한 노동의 대가, 이거를 우리 사회가 재생산 파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인구들이 생산 파트 노동에만 다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생산 파트의 노동자가 아예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개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또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그러한 효과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이루어낸 긍정적인 효과와 또 앞으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내야 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여자들,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더운 여름에 막 우통을 벗고 다니는데 왜 우리들은 우통 못 벗냐? 그래서 여자들이 막 우통 벗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서구 사회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또 나아가서 왜 군대나 경찰들은 남자만 가고 여자는 왜 못 가느냐 이래가지고 군인도 남자와 동등한 숫자로 하고 또 경찰도 남자와 동등한 숫자로 해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참 웃기는 거는 여자들은 체력이 약하니까는 경찰이나 군인을 뽑을 적에 여자들에게는 그 체력에 대한 가산점을 줘서 그래 뽑아라 또 이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터에서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약탈물이었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뭐 체력이 없고 이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남성들보다 가치 있는 성, 이 사회가 지켜줘야 될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들을 전쟁터로 내보낸다든지 또는 흉악범들 앞에 세운다든지 이거는 참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많이 죽잖아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되게 할머니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전수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오래 살거든요. 남자들은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옛날 같은 경우에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성은 보호받아야 될 성인데 사회가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남성화시키는 그런 운동이에요. 왜 여자가 꼭 왜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영어를 보면은요, man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woman이라고 하는 거는 man의 와이프, 사람의 와이프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woman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권으로 보면은 남자만이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의 소유물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영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서구 여자들은 자기들을 갖다가 남성화 시켜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에 있어서 남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자어를 봐요. 여자는 애 낳는 모습을 가진 상형 문자고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양에 있어서는 이 남자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자는 여자로서의 특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여자 스스로가 자기의 성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성 우월주의 입각해가지고 남성을 혐오한다든지 남성을 차별한다든지 이거는 성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행태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열등감을 가진 페미니즘 운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은 더욱더 사회로 돈벌러 자꾸 내몰리게 되고 점점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우리 사람들은 편히 쓸 수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기 힘든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결국 인류는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즘 운동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근절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미니즘 운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운동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페미니즘 운동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페미니즘 자체가 성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성에 대한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페미니즘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주장하는 이들은 페미니스트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